안녕하세요. 탱탱볼입니다. 네, 2024년 새해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첫 책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볼 텐데요. 20가지 이야기에 20가지 질문들을 담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답을 해보면서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적는 거라서 준비를 좀 하고. 안녕하세요, 탱탱볼입니다. 네, 2024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 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책의 질문들을 제 스스로 답해보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1월 1일 새해 일출을 다들 보셨나요? 저는 올해는 일출을 못 봤는데요. 일출 보는 것 자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첫 해의 소원을 빌면은 뭔가 더 이루어질 것 같고 다짐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1월 1일에 맞춰서 아예 새로운 마음을 먹는데, 그거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외로 저는 갔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또 기회가 오게 된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일본 후지산의 근처에서 일출을 보고 싶어요. 제가 11월에 도쿄를 한 11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도 후지산이 좋아가지고 일본 후지산에 가서 이제 트레킹 하면서 등산하고 해를 보고 이제 하산해서 온천까지 즐기는 코스가 있네요. 그래서 후지산 산장에서 1박 하고 약간 지리산 같은 느낌으로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후지산 올라가면은 후지산 등산 증명서도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가보게 됐는데, 그때 오모테나시를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 특유의 손님을 환대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데, 저는 약간 회사 생활 하면서 점점 친절함을 좀 잃어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친절하는 거? 이미 기계적으로 학습된 나라? 어느 수준까지가 진심이고 어느 수준까지가 학습된 건지 전혀 모르겠을 정도로 되게 깍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본에서 많이 느껴지고, 그거를 받으니까 저도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저도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나라가 태국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일본을 자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도쿄 여행하다가 어떤 전망대 올라가면 후지산이 되게 잘 보이는데, 그 후지산을 보고 나니까 후지산을 등반하고 싶다? 그리고 후지산의 일출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갈 수 있고 배울 점이 많이 있는 나라여서, 네, 저는 1월 1일에 가고 싶은 곳을 일본 후지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치앙마이 갔을 때는 그냥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가야지, 그러면 12월 말에 출발해가지고 1월 1일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가봐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갔던 건데,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해보니까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진짜 실제로 내가 후지산을 가면은 기분이 어떨까까지 이제 연상하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만의 단골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쩌다 단골이 되었는지인데요. 단골집. 이제 여행에서 처음으로 단골집다운 단골집들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한 달 살기를 동남아에서 한 달씩 태국 치앙마이, 라오스 방비엥, 베트남 다낭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한 번 좋은 곳들은 여러 번 방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찾게 되는 곳들을 두 번, 세 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단골집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어가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더 한정적이게 된 것 같고 아무래도 갔던 곳을 또 가게 되긴 하거든요. 부모님의 단골집이어서 저도 단골집처럼 찾게 된 콩나물국밥집이 있는데 전주에 가면은 88 콩나물국밥집을 갑니다. 전주 전형적인 콩나물국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단골이 됐어요. 요즘엔 저의 콩나물국밥집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88 콩나물국밥집은 시내에는 없지만 항상 특별한 일이 있건 없건 88 콩나물국밥집을 가서 국밥을 먹는 거가 하나의 루틴이 될 정도로 거의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가까운데 가깝진 않은데 네, 그래서 콩나물국밥을 되게 많이 먹고 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살고 나서부터 어떤 부모님의 단골집이 저의 단골집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부모님이랑 이제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먹고 나서 좋았던 집은 또 가게 되고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 따라 가본 새로운 장소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방비행에 가면은 사쿠라바라고 엄청 춤추는 클럽이 있어요. 근데 저는 클럽 같은 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혼자서 계속 여행을 했으면 안 갔을 건데 경험상 가보자 해가지고 갔었는데 진짜 잘 노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그때는 막 어색해가지고 술만 조금 먹고 되게 재밌게 노는 외국인들만 지켜보고 왔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숙소에서 사귄 외국인 친구들이 같이 가자 해가지고 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춤을 춘 거예요. 이제 즐겁게 막 놀아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온 한국 분이 계셨어요. 스테이지가 중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대에 올라가지고 되게 멋있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엄청 또 환호해 주시고 그리고 되게 잘 추셨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열심히 놀고 아예 재미없네? 약간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쿠라바를 가고 나서 좀 놀 수 있을 때는 놀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춤을 출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때 좀 기억이 특별히 남고 근데 여전히 사람이란 게 춤이나 그런 유흥에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또 가고 싶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또 같이 춤추다가 막 인스타그램 친구가 된 친구들의 소식을 계속 받아보거든요. 잠깐 같이 춘 걸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렇게 인연이 돼서 계속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물어본 질문인데 저도 글에는 담지 않았던 경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 스스로도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소중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시간을 내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셔라.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너무 다 대답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거를 막 펼쳐가지고 답을 하기가 되게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한 3개 답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제가 그냥 숨기고 꽁꽁 혼자서 단순하게 들었던 감정들, 경험들을 이렇게 또 꺼내볼 수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쿠라빠 가면서 느꼈던 건 1번 놀 줄 알면 좋다. 2번 춤을 잘 추면 좋다. 되게 유쾌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고 어떤
표현해내는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은 되게 활동적이어서 저의 세계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어디서 살아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한 달 살기를 이제 한 3-4번 해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도시를 갔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묵을 때도 편안하게 묵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뭐 알아보지 않고 숙소만 정하고 갔었는데요. 실제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도 되게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는데, 한국 분들이 적은 나라를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김치나 한국 식당이 별로 없는 나라를 가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요번에 사실 한 달 살기 할 때 유럽에서도 한 달씩 살려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달에 스위스 취리로 이제 아웃이었어요. 취리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우핑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이제 농사 도와주면은 숙식을 제공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농사를 경험을 해보고 이제 숙식을 제공받는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순례길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해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인터뷰 보고 해야 됐어서 못했던 거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스위스에서 우핑을 여름에 해보는 거가 저의 다음 위시리스트인 것 같아요. 언제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사람이 항상 원하는 거가 있으면 언젠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젠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스위스라는 나라는 한 2주 동안 가서 대부분 유명한 관광지들은 다 돌아봤지만 로컬 분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름에 막 날씨 푸릇푸릇할 때 초원의 노급이 우러러졌을 때 이제 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때 어느 포인트에 마음을 빼앗기나요?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방비행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해서 한국어 강판을 되게 재미있고 호기심 가게 다들 손글씨로 적어놓으신 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귀여운 포인트? 이게 사람들이 신경 썼다? 라고 느껴지는 거가 있으면은 좀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노력을 했다라는 거가 느껴질 때 그런 거를 발견할 재미도 있고 그런 것까지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봐 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디테일하게 알아봐 주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되게 짜릿했고, 아,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가 저의 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현상을 경험했을 때 여기까지 신경을 썼네? 라고 좀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귀여운데 어떤 실용적인 것까지 있으면 되게 망설이지 않고 사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릇이나 컵이 식기류가 많고, 두 번째로 문구류를 많이 사는 게, 문구류는 일단 사면은 귀엽고 쓸모 있으니까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고 이제 막 쌓아둔 문구류가 많습니다. 저는 귀엽고 실용적인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편이었고, 이제 요번에 시골로 내려오면서 하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이상은 20대에는 그런 실용적이고 귀여운 거에 많이 마음을 뺏겼다면은 30대는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나에게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거를 너무 가지고 있지 말자. 저의 가치관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가벼운 사람이 되자. 몸도 마음도 심도 가벼운 사람이 되자가 이제 30을 맞이한 저의 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거입니다. 그리고 되게 질문이 많아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쓴 적이 있나요? 저는 여기에 막 돈 아끼려고
직접 기차역에 10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미리 이제 티켓팅 열리기 전에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막 기다린 적이 있고, 이제 이거는 일례고, 저가 항공 타면은 크게 이제 비용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냥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공항의 절차, 짐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숙소비도 절약하고 어떤 이동하는 시간도 좀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야간 버스를 유럽에서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좀 객기? 친구들은 광기라고도 말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돈을 아끼려고가 컸던 것 같고, 다행히 그거를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포르투에서 이제 순례길을 끝냈는데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스페인 산세바스티안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산세바스티안에서 이제 프랑스 툴루즈로 또 버스 타고 가고, 프랑스 툴루즈에서 또 파리로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저녁에 이제 독일 함부르크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서 또 버스를 타고 쭉 내려와서 스위스 츄리히에서 공항을 내려가지고 엄청 저렴한 가격에 이제 국경을 쉽게 눈 깜짝할 사이에 넘을 수 있다.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시고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은 야간 버스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야간 버스를 좋아하고 어떤 생고생을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제 느꼈어요. 그냥 사서 고생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어떤 새로운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카페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거가 저의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또 적어놨지만 표를 살 수 있을까 말까 안절부절했던 거가 되게 큰 감정 비용이어서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기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도 되게 안절부절하면서 즐겼던 거죠. 그리고 산티아고 길 걸으면 이제 너무 걱정이 되면 막 다 예약을 하고 다녀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예약을 하고 간 뭔가 순례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순례길은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직접 가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리가 있으면 운명처럼 머무를 수 있는 거가 순례길의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예약을 안 하고 다니다가 성당에서 자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선택들, 사실 돈을 쓸지 시간을 쓸지의 선택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시간을 쓰는 사람인 것 같고, 시간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써가지고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막 그 포도밭에 가서 와인을 먹는 정도의 확실한 돈을 썼을 때의 효용이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시간을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돈보다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돈이 막 모자른 게 아닌데도 시간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나는 좀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고생이 왜 좋은지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좀 이거를 고집이죠? 저의 성향을 더 잘 알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런 경험을 하려고 하는지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계속 앞으로 탱탱볼 에세이에서도 계속 저의 그런 고집스러운 선택? 시간을 택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질문 중에 제일
여러분이 답해보셨으면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 받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전 회사에서 같이 다니시던 분 중에 테드라고 있는데, 테드가 제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의 계획을 다 말씀드리고 이제 하반기 계획이 책을 만드는 거다라고 했을 때 선물하기로 저의 펜을 선물해 주시고 여기에 각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이렇게 응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소중해서 저를 응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은 진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저의 이 가치관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지 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고요. 아까워서 못 쓰고 있네. 지금부터는 이걸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받다 보니까 선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가 좀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테드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크리에이터로 계속 이제 생활하는데 힘이 정말 됐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단둘이 여행해본다면 어디로 가고 싶나요? 인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계속 같이 룸메이트로 살다 보니까 어머니는 맞벌이 하셔가지고 맨날 회사 가시고 하니까 할머니가 사실 엄마의 역할을 해주셨고, 엄마는 그렇게 어떤 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잘 몰랐고 맨날 할머니 편을 드는 손녀였어요. 이제 20대 돼서는 20살에 바로 대학교를 부산으로 가다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더 이해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20대 내내 거의 집에서 나와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엄마를 잘 모르다가 엄마랑 이제 전 직장 취직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올레길을 한 2주 정도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엄마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가게 됐고, 그때 되게 엄마랑 저랑 많이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 올레길을 걸으셨을 때 되게 다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시고 그거에 되게 만족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반바퀴를 같이 돌았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반바퀴는 친구분들을 이제 섭외하셔가 마음 완성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엄마랑 해외여행도 단둘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의 초창기 영상? 저의 채널을 만든 제일 처음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요번에 해외여행 하면서 이제 다낭은 바닷가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해변을 쭉 따라서 걸었거든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되게 소녀처럼 막 좋아하시고 관람차도 처음 타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또 감사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엄마랑 같이 이제 어떤 여행도 많이 시도를 해봐야겠다. 가족들이랑 많이 여행을 해가지고 낯선 환경에 있으면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고 나서 가족끼리 얘기를 했고 부모님이랑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의 올해 목표.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자체를 엄마가 이제 버킷리스트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셔. 독일에서 교환학생 할 때 여름방학 때 오게 된 거가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버킷리스트를 사실 저는 되게 여러 번 해본 거죠. 이 경험을 엄마랑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반기에 여기 이제 시골에 내려오면서 가족들이랑 지리산 걷고 한국 돌아오자마자 도성길, 서울의 한양도성길도 성곽길도 걷고 서울 둘레길도 걷고 걸어봤는데요.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아직까지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부모님이 저보다 잘 걸으시고 저보다 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순례길 어떻게 걸었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부모님이 되게 건강하실 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프랑스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이루고 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여행지가 있나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가 진짜 안 좋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담겨 있고 사실 베트남 다낭도 안 좋았던 게 제가 처음에 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 그랩을 타고 오는데 어떤 소녀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옆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너무 태연하게 어떤 말도 없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스가 날 만큼 흠집이 났거든요. 택시 운전사랑 오토바이 운전사랑 괜찮냐고 서로 얘기한 다음에 쿨하게 이제 헤어졌는데 그거 자체가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사고를 당해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가 쿨하게 정리되기도 하는구나. 이게 막 교통사고를 크게 만들면 경찰들 오고 해가지고 더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복잡한 거를 막기 위해서 너무 막 심하게 찌그러진 경우 아니면 그냥 쿨하게 이제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 첫인상이 좋지 않은 거는 어떤 친구가 주변에 있거나 그 동네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혼자서는 여행을 하는 거가 혼자 갔어도 결국엔 친구가 필요하다. 이제는 뭔가 마음에 맞는 친구나 가족들이랑 가고 싶어요. 혼자 여행도 재밌긴 한데 조금 멘붕이 왔을 때 빨리 극복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 머물렀던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숙소를 자주 옮겨야 될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 와이파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갈리시아 지방 가면은 공공 와이파이 연결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순례자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볼에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고. 순례길에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방법? 그냥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먼저 다가가서 끙끙대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러면 빨리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충전기가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어떤 충전할 수 있는 잭이 가까이에 코드가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가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록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항상 충전을 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이어야 됐고 햇빛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여름에 걸으면 태양열 패드 이런 걸 들고 다닐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세 번째가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순례길 걷다 보면 맨날 손빨래를 하는데 이게 막 바삭바삭하게 말랐을 때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햇볕에. 뽀송뽀송한 빨래가 되는 환경?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손빨래로 하면은 이게 짜는 거가 제가 뭐 악력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짤순이 이런 거를 가져가서 하면 좋겠다. 성별, 국가, 언어 등 장벽을 초월해 친구가 된 사이가 있나요? 여행하다 보니까 모든 걸 초월해서 친구가 된 사이가 많은데 어떤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가 소중하다라는 걸 느꼈고 이게 스쳐가는 인연이지만 내가 소극적으로 가면은 다 그냥 흘러가는 친구들인데 적극적으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면 요즘에는 뭐 왓츠앱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워낙 연결될 만한 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끝내지 말고 연결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하는 사이가 되면은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나 제가 그 친구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가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 파리에서 만난 친구가 부산에 온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그런 인연이 참 신기하고 그런 인연들을 잘 품어야겠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도 잘 이제 대접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저의 목표는 서울에 집이 있는 거. 왜냐면 여기 완주는 사실 찾아오기 너무 힘드니까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뭐 힘들 때 내가 엄청 마음의 여유나 그런 게 없을 때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끈끈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은 언제인가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은 순례길에서 혼자 걸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었던 것도 되게 재밌는 생일이었는데 4학년 때 제 생일은 항상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때 고백받았던 적이 있어요. 친구가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는 생일이었어요. 물론 3일 사귀고 헤어졌는데. 시험 기간에 생일이신 분들 있나요? 그랬고요. 의외의 장소에서 잠들어 본 적 있나요? 인데요. 전 요번에 되게 많이 의외의 장소에서 잠들어 보고 성당 바닥에서 잔 건 자랑이 아니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싱가포르 공항에서도 자보고 폴란드 공항에서도 자보고 그리스 이구메니차에서 이탈리아 파리로 넘어오는 야간 페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야간 자보고 요번에 이제 지리산에서 1박을 자보고 나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씻지 못하고 잠드니까 축축한 상태로 잠을 드는 거가 되게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종주는 앞으로 못할 것 같고 순례길은 그나마 매일 샤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샤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나 빨래를 언제든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완전히 못 씻는 경험? 이런 거가 되게 저한테는 안 맞아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못 씻으니까. 어디서 자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는 거가 되게 취약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잠든 장소 중에 되게 의외의 장소가 있나요? 사실 집 아니면 다 의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숙소에서 자는 되게 특별한 숙소였다? 막 오래된 숙소에서 잠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냥 노숙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방문했던 여행지가 정말 좋아서 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저는 이건 술래길. 사실 순례길 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버킷리스트라서 사람들 한 번도 못하는 분들 많은데 또 갈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고 싶어요. 치앙마이는 항상 가보고 싶고 이제 치앙마이에 친구들이 계속 생겼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거기서 카페 하고 있고 숙박업을 하고 있고 해서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계속 있으면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혼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요번에 이제 순례길 반대로 걸을 때도 그렇게 들어봤고 저의 선택들이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이직을 많이 했는데 이직을 할 때 요즘에는 이제 가야 할 회사를 확실히 정하고 이제 취직이 됐을 때 옮기는 걸 환승이직이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환승이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음에 내가 이 회사 그만두고 뭐 할지를 명확하게 이제 어떤 회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퇴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파트에 정전 났을 때 제가 20대 중반에 입주민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막 너 같은 딸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 일에 신경을 쓸 나이냐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틀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틀렸다라고 말을 들으면 더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가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틀렸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주변의 반대나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괘씸해가지고 더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끝까지 가보셔라. 네. 저는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가봤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 경험으로 취직이 되기도 했었고 차별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그거는 저만 해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남들과 다르게 간다라는 거에 부담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보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30이 되고 나니까 다시 회사를 취직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의 독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독자님이 막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컨텐츠를 보고 대리만족을 많이 느끼시고 사실 되게 답답하고 살아가기 어려운데 어떤 저의 컨텐츠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되게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자연스러운 모습들, 저의 어떤 꾸며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되게 힘을 얻었고 저를 탱탱이로 부르시더라고요. 전 탱탱볼인데 그 탱탱볼이 되게 저랑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만든 책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른 방향이라도 가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탱탱볼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한테 사인 요청해주신 분들은 탱탱탱 함께 튀어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공간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튈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나한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뭔가 남들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좋아하는 어떤 마케터들이 하는 활동이면 다 가고 다 해보고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뭔가 따라만 다니고 내가 왜 그거를 따라다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좋아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이야깃거리를 주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나를 알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챙겨야 된다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행을 꼭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해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많네요. 이거 20가지를 원래 처음에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고 이거를 다 읽으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소감을 준 친구들도 많았는데 좀 감동스러웠어요. 그 친구들이 막 질문에 답을 하는 거가 재밌었다고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 제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흘러간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미약했던 시작이지만 호응해주는 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큰 힘을 얻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는 브런치를 중심으로 이제 해왔다면 올해는 유튜브를 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고 유튜브를 되게 간헐적으로 올렸었는데 이제는 좀 업로드하는 요일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유튜브 주제는 탱탱볼의 일상을 좀 더 보여드리는 식으로 많이 준비를 할 거고요. 별일이 없어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울을 계속 올라갔다가 완주에도 살았다가 약간 반은 서울에 살고 반은 여기 시골에 사는 그런 일상들을 꾸준하게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가끔씩 제가 궁금하면 와서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저를 처음 알게 되셨다면은 일단 구독하고 댓글, 영상 좋아요 남겨주시고 저랑 또 재밌게 같이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탱탱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